네, 지금부터 부정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정맥은 심장의 리듬이 불규칙하거나 심박동수가 비정상적인 상태를 우리가 부정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정맥을 분류하는 기준은 부정맥이 발생하는 부위, 부정맥이 시작되는 부위에 따라서 우리가 부정맥을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정상 동성 리듬은 무엇인지, 그리고 각각의 SA 노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맥, 심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맥 등등의 내용을 각자 순차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정맥을 공부하기 전에 카디악 컨덕션 시스템을 간단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의 전도 체계, 정상 전도 체계이죠. 심장의 전기 자극은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SA 노드에서 시작이 됩니다. SA 노드에서 시작된, 동반결절에서 시작된 전기 자극은 AV 노드로 전달이 되고요. AV 노드에서 만들어진 전기 자극은 AV 번들을 거쳐서 레프트로 가게 되면 레프트 번들 브랜치, 라이트로 가게 되면 라이트 번들 브랜치로 연결이 되고 심근에 도착을 해서는 펄킨제 파이버를 통해서 전기 자극이 전달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SA 노드에서 만들어진 전기 자극은 바로 AV 노드로 전달이 되게 되는데요. SA 노드에서 AV 노드로 가는 그 길을 우리가 인터노달 트랙이라고 합니다. 이 인터노달 트랙에서도 역시 길이 막히거나 이러는 경우에 부정맥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리고 AV 노드에서 어디로 번들 브랜치로 내려가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맥은 dysrhythmias 혹은 arrhythmias라고 부릅니다. 부정맥은 disorder of the formation or conduction of electrical impulse within the heart예요. 심장 안에서 전기 자극이 만들어지는 데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 conduction, 전달하는 데 있는 건강 문제를 우리가 총칭해서 부정맥이라고 부릅니다. 또 한글로 심장 내에 전기 자극의 형성, formation이나 conduction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부정맥이라고 부릅니다. 네, 일반적으로 부정맥은 심장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건강 문제가 있거나 혹은 특별한 원인이 없이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부정맥이 나타나는 세 가지 주된 메커니즘, 기전은 첫 번째, 오토매스티시티, 자극 형성에 문제가 있을 때, 또 자극 전달에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자극이 발생했다가 사라지지 않고 리엔트리, 다시 심장으로 자극이 들어올 때, 이 세 가지 원인에 의해서 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극 형성 장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매티시티는 normal process of generating a heart rhythm, 정상적인 심장 리듬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SA 노드는 우리가 심박동을 조절하는 우리가 페이스메이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심박 조절자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SA 노드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데 페이스메이커가 아닌 부분에서도 전기 자극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각각의 부위에 따라서 전기 자극이 만들어지는 속도는 좀 다르죠. 정상적인 상황에서 SA 노드에서는 1분에 60회지 100회 정도의 전기 자극을 만들어내고요. 미주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에트리아에서는 분당 70에서 75회의 전기 자극을, AV 정션에서는 분당 40에서 60회의 속도로 전기 자극을 만들고 심실에서는 30 내지 40회의 전기 자극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SA 노드가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잠재적인 심박 조절자들이 역할을 할 수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기 그 자극 형성 장애를 크게 두 가지로 또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소성, 액토픽이라고 하는 거는 SA 노드는 SA 노드대로 자기가 자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SA 노드가 아닌 다른 잠재적 심박 조절자가 비정상적으로 흥분이 높아져서 조기에 수축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액토픽 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우리말로는 뭐 조기 수축이다, 기외 수축이다, 다른 부분에서 발생했다는 뜻이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액토픽에서의 특징은 SA 노드가 자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잠재적 심박 조절자의 흥분이 높아지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탈성은요, SA 노드가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 자극이
SA 노드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페이스메이커인 AV 노드라든지 번들 오브 히스라든지 번들 브랜치 퍼킨즈 파이버 이런 데에서 전기 자극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액토빛과 다르게 이탈성 비트에서는 수축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지연대에서 나타나겠죠. SA 노드에서는 60에서 100회가 뛰는데 SA 노드가 역할을 못하니까 에트리아에서는 분당 70에서 75회, 만약에 벤트리클에서 이스케이프 비트가 나타나게 되면 굉장히 슬로우한 분당 30에서 40회의 비트가 나타나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자극 전도 장애를 볼게요. 우리가 전도, 컨덕션이라고 하는 것, 전도는요, 그 자극이, 전기 자극이 이동하는 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런 자극의 전도는, 컨덕션은 세포막 내외에서의 이온 농도 차이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브라디카디아, 우리가 서맥이라고 부르죠. 심장 박동수가 60회 미만인 경우에 우리가 브라디카디아라고 하고, 타키카디아는 심장 박동수가 100회 이상인 경우에 타키카디아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re-entry of impulse는요, 흥분의 회귀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귀라고 하는 거죠.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 심장이 활성화가 되고 전기 자극이 한번 발생을 하면 심장을 수축시키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조직을 떠나가야 됩니다. 좀 자극이 사라져야 돼요. 근데 이 임펄스가 사라지지 않고 심장 어딘가에 남아있다가 일정 회로를 따라서 계속적으로 맴도는 현상을 우리가 회귀다라고 re-entry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depolarize는 뭐예요? 탈분극하는 거죠. 여러분 해부생리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탈분극은 심장의 수축을 얘기를 하는데 탈분극이 한 번의 자극은 한 번의 탈분극만 일으켜야 되는데 depolarize multiple times by the same impulse. 한 번의 자극에 의해서 여러 번 depolarize가 되는 것이 re-entry of impulse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이 발생을 하면 excite the tissue, 조직을 흥분시키고 이걸 우리가 depolarization, 그 탈분극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leave the tissue, 조직을 떠나야 돼. 그것을 우리가 재분극, repolarization이라고 하는데 repolarization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정 회로를 따라 맴도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정맥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clinical symptoms, 증상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어떤 부정맥의 종류에 따라서 증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일반적인 부정맥의 증상이 반복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palpitation 뭐예요? 우리가 어떤 타키카디아가 있을 경우에 나타나는 빈맥, 디즈니스, 충분히 심장에서 혈액을 분출하지 못하니까 심박출량이 전신 순환에 영향을 주므로 디즈니스, 프리싱컵, 싱컵이 나타나 실신을 한다든지, 또 싱컵을 한다든지, 뭐 팔라, 또 얼굴이 창백해진다는 다이어프레시스, 알터드 멘탈인데요. 멘테이션, 어떤 의식 수준의 변화, 우리가 shortness of breath는 우리가 호흡 부전 혹은 이제 호흡 곤란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shortness죠. of breath, 호흡하기 어려운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chest pain, orthopnea, paroxysmal nocturnal dyspnea, hypotension, slowed capillary refill, swelling of the extremity, decreased urine output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부정맥을 진단하는 진단적 검사 방법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클리니컬 매니페스테이션을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신체 검진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non-invasive record 방법입니다.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가장 전통적이고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검사 방법으로 일렉트로카디오그램 혹은 일렉트로카디오그래피, 심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심전도는 심장의 전기 활동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심장에 흐르는 전기파를 잡아내어서 이제 그거를 증폭해서 그래프로 그리는 것이고요. 홀터 모니터링은 24시간 생활 심전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심전도 기계는
어떤 그 검사를 하는 동안에만, 그 동안에만 심장의 정기적 활동을 기록할 수 있는데, 환자가 늘 증상을 느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환자 몸에 부착을 해서 이 기계를, 심전도 기계를 작게 만들어 가지고 24시간 동안 부착하고 있으면서 어떤 심장의 정기적 활동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 부정맥을 찾아내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벤트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24시간 심장 홀터 모니터링을 통해서도 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환자에게 있어서는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자기가 어떤 증상이 있거나 이럴 때 가슴에 기계를 부착을 해서 그 기계가 뭐 스마트폰으로 심전도를 보내주고 이제 그것이 멀리 외부에 있는 의료진에게 전달되는 이제 이런 방법들이 이벤트 모니터링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nvasive Electrophysiology Study, 우리가 다른 말로 EP라고 부릅니다. 그 전기 생리학 검사 EP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전기 생리학적인 검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심전도를 심장 내부에서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극을 어디에다 붙여야 되겠어요? 심장 안에다가 삽입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럼 심장에 그 EP 검사를 하기 위해서 심장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 전극을 붙이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심도자술, 카디악 카테터리제이션 방법을 이용해서 카테타를 심장 안으로 집어넣어서 그 카테타 끝에 달린 어떤 전극을 이용해서 리드를 이용을 해서 전기 자극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모니터링을 하기도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전기 생리학적인 검사 EP 검사라고 합니다. 네. 표준 EKG, 표준 일렉트로카디오그래피는 12리드 EKG라고도 부릅니다. 12리드 EKG는 부정맥을 진단하기 위해서 가장 전통적이고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드는 한국말로 유도라고 부르는데요. 심장의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신체 표면에 전극을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요, 전극을 붙이는데 사지, 그러니까 팔 다리에 3개 혹은 기계에 따라서는 4개를 붙입니다. 그래서 오른팔, 왼팔, 그리고 왼다리 이렇게 3개를 붙이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고요. 흉부에 6개의 전극을 붙여서 심장의 전기 자극을 확인을 합니다. 11리드는 사지에서 전압을 측정하는 사지 유도와 림 리드라고 부르죠. 림, L-I-M-B, 리드라는 림이 사지라는 뜻이죠. 유도와 가슴 유도 혹은 흉부 유도라고도 부르는데 체스트 리드로 나누어서 말을 이야기하고요. 사지 유도는 다시 극이 2개 있는 쌍극 사지 유도와 극이 하나 있는 단극 사지 유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극 사지 유도는 또 다른 말로 증폭 사지 유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1리드에서 그 첫 번째 이제 사지 유도를 보시면은 림 리드라고 한다 그랬죠. 림 리드. 림 리드를 통해서는 우리가 6개의 그 전기적 활동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른손, 왼손, 왼발에 전극을 붙이고요.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30도 간격의 시점에서 심장의 전기 활동을 관찰을 합니다. 아까 사지유도는 쌍극 사지유도와 단극 사지유도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쌍극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극이 몇 개 있다는 거예요. 2개 있다는 거죠. 바이폴라 림 리드라고 하기도 하고요. 단극 사지유도는 유니폴라, 극이 하나 있는 유니폴라 림 리드라고도 합니다. 쌍극 사지 유도는 극이 2개 있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유도가 1, 2, 3, 3개가 있는데 리드 1은 오른손에서 왼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환자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이쪽이 right가 되고 이쪽이 left가 됩니다. 환자의 오른손이 마이너스, 그리고 왼손이 플러스가 되는 요게
유도 1, 리드 1이 되는 거고요. 리드 2는 오른손에서 왼발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또 플러스, 왼발이 플러스가 됩니다. 리드 3는 왼손에서 왼발로 내려가는 전기 자극이고요. 전기 흐름이고요. 왼손이 마이너스, 왼발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리드 3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심장의 전기 자극은 어느 방향으로 흐르나요? 우심방에서 어디로 흐르죠? 좌심실로 흐르죠. 그 방향은 어느 방향이 리드 1, 2, 3에서 어느 것과 제일 가깝죠? 리드 2와 제일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리드 EKG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보고 확대해서 보고 하는 부정맥을 확인하는 리드가 제일 중요한 리드 혹은 대표 리드라고 하는데 이것이 리드 2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방향과 같기 때문이죠? 심장의 어떤 전기적 흐름의 전기줄의 흐름의 방향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극사지 유도는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아니라 플러스만 있습니다. 그래서 AVR, AVL, AVF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AV는요. Augmented Voltage라고 해요. Augmented, 증폭시켰다는 말이죠. 그래서 된 전압이라고 해서 AVR, AVL, AVF입니다. 오른손, 왼손, 왼발에서 각각의 전기의 흐름을 이제 그 증폭시켜서 읽는 거고요. 다 모두 뭐예요? 플러스입니다. 가슴 유도는 흉부 유도라고 하는 것은 V1에서 V6까지로 나누어져 있고요. 6개의 전극을 앞가슴에서부터 옆가슴으로 정해진 위치에 붙입니다. 그래서 가슴 쪽에다가 6개의 전극을 붙이는데 V1부터 V6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빨로초, 갈검보 이렇게 EKG에 색깔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색깔을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붙여야 됩니다. 우리가 가슴 유도를 붙이는 위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1에서부터 V6까지를 붙여주는데요. 우리 간호사들이 보통 심전도를 찍을 때 어느 부위에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전극을 잘못 붙였을 때 그 EKG를 정확하게 출력할 수가 없습니다. V1은요. 오른쪽 흉골에 붙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그러니까 인터코스탈 스페이스 하나, 둘, 셋, 네 번째죠. 하나, 둘, 셋, 네 번째 인터코스탈 스페이스인데 어디에 붙어 있어요? 라이트 스터넘에 붙어 있죠. 이 부분이 V1이고요. V2는 스터넘에 그대로 이동해서 왼쪽. 그래서 네 번째 인터코스탈 스페이스에 레프트 스터넘에 붙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 V4를 그 다음에 붙여요. 그래서 V1, V2 그리고 V4를 붙이는데 왜냐하면 V4의 위치는 에이펙스의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PMI 부분이라고 했죠. Point of Maximal Impulse 부분이에요. 다섯 번째 인터코스탈 스페이스와 레프트 미드 클라비클라 라인의 중간 부분, 요 부분에다가 우리가 네 번째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V3는 어디에다 붙여주냐? V2와 V4 사이에다가 V3를 붙여줍니다. V5는요, V6와 V4 사이에다가 붙여주는데 V6는 어디다 붙여주느냐? 미드 엑셀러리 라인 라테랄 to 이제 V4 and 5예요. 4와 5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V4에서 쭉 따라서 그대로 갔을 때 어디 미드 엑셀러리 라인 그 겨드랑이의 중앙선이죠. 그 애과선에다가 V6를 붙여주고요. V5는 어디다 붙여주느냐? V4와 V6 이렇게 사이에 중간 부분에다가 붙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정시 우리가 휴식을 취할 동안에 심장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심장이 휴식을 취할 때가 아니라 흥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심장은요. 분극 상태입니다. 폴라라이제이션이 되는 거죠. 이때 세포의 안쪽은 네거티브가 있고요. 바깥쪽은 포지티브 찰지가 되는 것이 레스팅 어떤 세포에서의 전극의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심장이 세포가 흥분을 하게 되면은 탈분극, 디폴라라이제이션이 일어나게 되는데 포타슘 그리고 소디움, 칼슘의 이온이 세포 막을 따라서 이동을 하면서 심장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 안쪽이 마이너스고 세포 바깥이 포지티브였는데 어때요? 세포 안에 있는 포타슘은 바깥쪽으로 나가고 밖에 있는 나트륨이 안쪽에 들어오면서 탈분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심장은 수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심전도 기록지 표준을 보겠습니다. 리드라고 하는 거는 심장에서 나온 전기적 흐름을 검출하는 전극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심전도에 웨이브가 있죠. 웨이브는 전기적인 흐름을 확대해서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웨이브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심전도 기록지를 보면은 심전도 기록지는 요즘에 모는 종이로 우리가 확인을 하지요. 모는 종이로 되어 있어요. 가로선과 세로선으로 있어요. 가로선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시간입니다. X축은 시간을 얘기해요. 수직선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수직선은 볼티지, 전압을 얘기를 합니다. 모는 종이는요, 작은 모눈금과 큰 모눈금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작은 모눈금은 한 칸이 가로가 1mm, 세로가 1mm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이 눈금이 5개가 모여지면 큰 모눈금이 되는데, 그것은 5mm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mm 작은 거는요, 한 칸은 0.04초를 의미를 하고 세로로는 전압은 0.1mV를 의미를 합니다. 5mm짜리는 0.2초를 의미를 하고요. 0.5mV의 전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SA 노드에서 페이스메이커에서 전기가 발생을 하면 그 전기가 이제 심장의 컨덕션 시스템 전도 체계를 통해서 이제 심장에 전기가 흐르는데 그 전기가 흐르는 속도를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기가 SA 노드에서 나온 전기가 심실에 도착해서 혹은 그렇게 도착할 때 걸리는 시간,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EKG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그 모는 종이의 그림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괄호는 시간, 세로는 볼티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칸이 작은 모눈금 한 칸이 0.04초, 세로는 0.1mV라고 했고요. 큰 모눈금 한 칸은 그렇기 때문에 0.2세컨드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EKG에서 확인하는 그 심장의 그 파동을 보시면은 PQRS T 웨이브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P, QRS 컴플렉스 그리고 T 웨이브, U 웨이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심전도 파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전도의 그 파장은요, P, QRS, T 웨이브로 나누어져 있고요. 구성되어져 있고요. 각각의 웨이브가 갖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P 웨이브는 무엇이냐? P 웨이브는요, SA 노드를 통해서 이제 심방에 전기 자극이 전달이 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좌우 심방이 탈분극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좌우 심방이 탈분극한다라는 얘기는 곧 뭘 얘기를 하죠? 심방이 수축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P 웨이브는요, 보통 0.08초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PR 인터벌은요, P 웨이브 그 전기 자극이 어디에 도착할 때까지 심실에 도착할 때까지에 걸리는 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PR 인터벌입니다. 심방이 수축할 때부터 심실 수축까지를 의미를 한다고 했고요. 0.16초 정도가 보편적인 시간입니다. P웨이브의 시작에서부터 QRS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QRST 이렇게 보여져 있죠. P웨이브는 뭐라 그랬어요? 심방 수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QRS는요. 여기가 QRS죠. QRS는 심실의 탈분극 혹은 심실 수축 입니다. 심실이 한 번 수축할 때 QRS 웨이브가 한 번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통 0.008초가 아니고요. 0.06초에서 0.1초 정도의 시간이 이 QRS 컴플렉스가 갖고 있는 시간입니다. 늦어도 0.12초 이내로 시간이 잡혀야 됩니다. T 웨이브는요, 심실이 재분극하는 시간입니다. repolarization 0.16초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ST 인터벌이 아니라 ST 시그멘트죠. ST 시그멘트는요, 심실이 탈분극한 이후에 재분극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심실 수축 시간도 아닌데 오타가 많이 났네요. 일반적으로 한 0.08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네, 이제까지 배운 내용을 종합해서 심전도 해석의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전도를 해석을 할 때는요, P 웨이브, PR 인터벌, QRS가 아주 중요하게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P 웨이브는 뭐라고 한다 그랬죠? SA 노드에서 전기 자극이 시작되어서 심방이 탈분극하는 거를 우리가 P 웨이브라고 한다 그랬어요. 심방이 탈분극하는 거. PR 인터벌은 어디예요? 우심방 SA 노드에서 시작된 전기 자극이 심실이 수축하기 전에 걸리는 시간, 요 전기줄을 따라서 전기 자극이 이동하는 시간을 우리가 PR 인터벌이라고 합니다. QRS는 심실의 탈분극이라고 그랬죠? 심실의 탈분극은 심실이 수축하는, 그래서 심장이 한번 이렇게 수축하는 데 걸리는 시간 혹은 그 수축을 의미를 합니다. 이 EKG의 결과와 환자가 보여주고 있는 어떤 임상 증상과를 반드시 매치시켜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심전도를 해석을 할 때는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리듬, 조율이 규칙적인지 불규칙적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리듬이 규칙적이냐 규칙적이지 않느냐를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PQRST는 한 번에 심장의 주기를 박동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P에서 P 사이의 거리가 계속적으로 일정한지 혹은 R에서 R까지, QRS에서의 R에서 R까지의 거리가 일정한지를 통해서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심장이 빠르게 뛰는지 늦게 뛰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심박수를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1분에 60에서 100회 정도 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심장이 60회 미만으로 뛰면 늦게 뛰는 거고 100회 이상이면 타키카디아, 빈맥이 나타나는 거겠죠. P웨이브는 심방의 탈분극이라고 그랬죠? P웨이브는 위를 향한 반달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시간이, P웨이브가 나타나는 시간은 0.06초에서 0.12초 미만의 시간이 보통 걸리고요. 발현 시기라고 하는데, 시기 언제 나타나야 되냐? P웨이브는 뭐보다 먼저 나타나야 돼요? 당연히 QRS보다 먼저 나타나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심실이 수축하기 전에 뭐가 먼저 수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방이 먼저 수축을 하고 그리고 나서 QRS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P는 QRS보다 먼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P웨이브와 QRS는 1대1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반드시 심방이 한 번 수축하면 심실이 수축을 해야 되는데, 심방이 2번 수축하고 심실이 한 번 수축한다든지, 아니면 심방이 한 번 수축하고 심실이 2번 수축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부정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알 수가 있겠죠. PR 인터벌은요, P웨이브 시작에서부터 어디까지? QRS 컴플렉스가 시작하기 전까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SA 노드에서 발생된 전기 자극이 어디까지? 심실까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간이 0.12초에서 0.20초 정도가 걸리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PR 인터벌이 0.2초 이상으로 증가되어져 있다, 지연되어져 있다, 이 얘기는 뭐냐? 뭔가 어딘가에 전기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전기 자극을 전달하는 전기줄에 문제가 있으면 PR 인터벌이 증가되는 겁니다. QRS 컴플렉스는 0.05초에서 0.1초이어야 되고요. QT 인터벌은 0.3에서 0.4초 이내여야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표준 그 심전도 기록지에서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지금 P 웨이브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QRS입니다. 이걸 우리가 QRS 컴플렉스라고 부르고요. S에서부터 어디까지? T까지. T가 시작하는 요 부위까지를 우리가 ST 시그멘트라고 부르고요. Q에서부터 T까지를 QT 인터벌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거는 P 웨이브, PR 인터벌, QRS 컴플렉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작은 모눈금 한 칸과 큰 모눈금을 확인을 하시고요. 큰 모눈금이 뭐라 그랬어요? 0.02초라 그랬죠. 작은 모눈금은 0.04초예요. 그래서 이 큰 모눈 종이의 눈금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으면 몇 초가 되는 거예요? 1초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도식적으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 웨이브가 있고 QRS가 있고요. 그리고 T 웨이브가 있습니다. PR 인터벌은요,
어디부터? P 웨이브부터 Q가 시작되는 요 지점까지를 우리가 PR 인터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QRS 컴플렉스는 요 부분, Q가 시작되는 요 부분부터 S가 끝나는 요 부분까지가 QRS 컴플렉스가 되는 겁니다. QT 인터벌은 Q가 시작하는 부분에서부터 T가 끝나는 부분까지가 QT 인터벌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심박동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심박동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뭐 임상적으로는 맥박을 이제 손으로 잡아서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심박동을 청진기를 통해서 소리를 듣는 방법이 있지만 이제 정확하게는 EKG를 통해서 심박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박동이 규칙적일 때와 불규칙적일 때 우리가 심박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다른데요. 심박동이 규칙적이지 않을 때, 불규칙적일 때는 6초 동안에, 적어도 6초 동안에 EKG 스트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6초 안에 있는 QRS의 R 웨이브가 몇 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6초 동안이니까 6초 동안에 R이 뭐 4개가 있다. 그러면은 4개 곱하기 10 해서 40으로 확인을 하는 거고요. 또 그래프에서는 실제 2초마다 세로선이 있기 때문에 그 세로선을 통해서 우리가 심박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박동이 규칙적일 때는요, 우리가 큰 사각형을 이제 큰 사각형을 확인함으로써, 큰 모눈금을 확인함으로써 심박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트레이트를 300에서 QRS 컴플렉스의 숫자를 모는 종이의 눈금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접한 R과 R 웨이브, 그래서 QRS가 하나 있고 또 QRS가 하나 있을 때 이 R 웨이브와 R 웨이브 사이에 모는 종이가 몇 개, 그 큰 모는 종이가 몇 개 있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심박동수를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R과 R 사이에 큰 모는 종이가 5개, 5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이 있다. 그러면 300을 뭘로 나눠야 돼요? 5로 나눠야 되죠. 그럼 이 사람의 심박동수는 얼마가 돼요? 60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한 가지 방법이에요. 만약에 모는 종이에 R과 R 사이에 하나, 둘, 세 칸이 있다. 그럼 3으로 나눠야 되죠? 그럼 그 사람의 하트레이트는 몇이 되나요? 10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심박동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요. 우리가 이 숫자를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300, 150, 100, 75, 60, 50 이 숫자를 외워야 돼요. 300, 150, 175, 60, 50 이 얘기는 뭐냐? R과 R 사이에 사각형 큰 모는 종이가 한 개 있으면은 300이에요. R과 R 사이에 큰 모는 종이가 큰 모는 칸이 2개 있으면 150입니다. 그래서 한 개 있으면 300, 2개 있으면 150, 3개 있으면 100, 4개 있으면 75 이렇게 간단하게 파악할 수가 있죠. 아까 우리가 모는 종이가 5칸이 있을 때 5로 나누어서 60회가 나온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방법으로 보면 300 하나, 둘, 셋, 넷, 5개 얼마예요? 60. 이 사람의 심박동수는 6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지금 모는 꿈이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여기 6초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딱 보기에 QRS 컴플렉스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R 어때요? 여러분 규칙적으로 보이나요? 불규칙적으로 보이나요? 불규칙적으로 보이죠. 이 RR 인터벌이 굉장히 넓고 여기는 어때요? 굉장히 좁죠. 이렇게 불규칙적인 심박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6초 동안에 몇 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6초 동안에 R이 몇 개 있는지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입니다. 그러면은 8, 몇 초? 10초. 그럼 이 사람의 1분 심박수는 얼마가 되는 거죠? 80이 되는 거죠. 됐죠? 네, 그 다음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6초 동안에 지금
QRS 컴플렉스가 몇 개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에요. 그러면은 얼마가 되나요? 9 곱하기 10은 90이죠? 지금 여기서는 인터벌을 가지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heart rate이 about 80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10초 동안에 심박수가 몇 개인지를 확인을 해서 곱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이제 심박수라고 확인할 수는 없고요. 대략 90이 될 것이다. 80과 90 사이가 될 건데요. Actual heart rate는 몇 회라고 돼 있어요? 86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를 보도록 할게요. 6초 동안에 QRS 컴플렉스가 몇 개 있는지 봅시다. 하나, 둘, 셋, 넷이죠. 여기는 있는지 없는지 좀 부정확해요. 그러면은 4개입니다. 그러면 4 곱하기 10은 얼마예요? 40. 약 about 40개. Actual heart rate는 40이 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모는 종이가 좀 제대로 보이죠? 여기 보면 이제 작은 모는 종이가 있고, 요거 이제 큰 모는 종이 한 칸을 보여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래프를 언뜻 보면 어때요? 이 QRS 컴플렉스가 규칙적인가요? 불규칙적인가요? 규칙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규칙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규칙적이라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R과 R 사이에 모는 종이 칸이 몇 개 있는지, 큰 칸이 몇 개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된다 그랬어요. 언뜻 보기에 하나, 둘, 셋, 그리고 요거 합치면 4개 정도가 되겠어요. 그죠? R과 R 사이에 4개 모는 종이가 있습니다. 300 나누기 4 얼마가 되겠어요? 4, 7에 28, 24 7에 49, 한 77회 정도가 되나요? 77회 정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하트레이트는 우리가 77회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3초 동안, 여기 3초라고 표시되어져 있죠? 3초 동안에 R 컴플렉스, QRS 컴플렉스가 몇 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3초 동안 몇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6초 동안에 곱해서 10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3초 동안이면 곱하기 20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4 곱하기 20은 얼마예요? 약 80입니다. 그래서 77회에서 80회 정도의 심박수가 이 환자의 심박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normal sinus rhythm일 경우에 normal sinus rhythm이라고 하는 sinus rhythm이라고 하는 거는 규칙적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sinus rhythm일 때 이제 우리가 개수를 확인해서 하는 두 번째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우리가 315, 175, 65, 60 이렇게 외워서 한다고 그랬어요. R과 R 사이에 큰 모눈금이 몇 개가 들어있는지를 확인을 한다 그랬죠? 첫 번째 모눈금 300, 150, 175, 약 75배의 심박동수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리듬을 우리가 normal sinus rhythm, 정상 동성 심박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이너스 브라디카디아예요. 사이너스라고 하는 얘기는 규칙적으로 뛴다라는 의미고 브라디카디아는 천천히 뛴다라는 거죠. 동성 섬액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R과 R 사이에 큰 모눈금이 몇 개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300, 150, 175, 60, 50, 43, 38회 정도 굉장히 브라디카디아 섬액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부정맥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EKG를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분석하는지 우리 간호사들이 확인해야 될 방법이지요. 리듬이 규칙적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심박동수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규칙성, 리드미컬하게 있는지 불규칙한지 확인한다. 두 번째, 하트레이트이 몇 회인지 확인을 한다. 그리고 나서 뭘 확인해야 돼요? P웨이브의 모양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P웨이브가 뒤집어 있다든지 너무 작다라든지 원이 아니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의 이렇게 볼티지를 가져야 되는데 볼티지가 없이 이렇게 굉장히 밋밋하게 나타난다라든지 하는 P웨이브의 모양. 그리고 네 번째로 P웨이브가 반드시 QRS 앞에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PR 인터벌 어디에서 심방 SA 노드에서 시작된 전기 자극이 심실까지 도착하는 데의 시간을 PR 인터벌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QRS의 모양과 간격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에 심실이 수축하는지 ST 시그멘트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QT 인터벌 그리고 T 웨이브까지를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6번까지가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EKG를 분석해 보면은요. 첫 번째 하트레이트를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하트레이트는 60에서 100회가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R과 R 사이에 큰 저기가 몇 개가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가 들어있죠. 그죠?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니까 300 나누기 4, 약 77회 정도. 그래서 60에서 70 레인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리듬은 규칙적인가? 규칙적이죠? 한눈에 보기에도 규칙적입니다. 규칙적인가? P-웨이브를 봅시다. P-웨이브 어때요? 이렇게 each QRS가 있기 전에 P웨이브가 계속적으로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이덴티컬 모양이 똑같죠. PR 인터벌은 몇 초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림에서 PR 인터벌 여기 좀 확대해서 보면 P에서부터 R이 시작되는 요 부분까지를 확인을 해보면 하나, 둘, 세 칸이죠. 작은 모는 종이로 세 칸입니다. 작은 모는 종이로 세 칸이라고 하는 거는 0.04초가 3개 있으니까 0.12초가 되겠죠. PR 인터벌은 0.12초에서 0.2초 미만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QRS도 마찬가지예요. 0.12초 미만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 환자의 EKG는 뭐다? 노멀, 정상적인 동성 리듬이다. 노멀 사이너스 리듬이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에서는 표준 EKG를 보았다면 이제 잠깐 그 홀터 모니터링이라든지 그 외 다른 EKG 모니터링 방법을 좀 보면 홀터 모니터링은 continuously record the cardiac rhythm for 24 hours.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우리가 생활 심전도라고 한다 그랬죠. 심장의 리듬을 기록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벤트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어떤 임상적인 증상이 나타날 때 부착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붙이고 다녀요. 홀터랑 똑같이 생긴 거를 붙이고 다니는데 어떤 디스리스미아의 증상이 있을 때 push the button to activate the record. 증상이 있을 때 눌러서 이제 그때만의 레코드를 액티베이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홀터 모니터링은 거의 하루밖에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하루 동안의 심전도를 모니터링 하는 데 쓰지만 이벤트 모니터링은 뭐예요? 2주 이상 이렇게 기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심장을 모니터링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침습적인 방법으로 EP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Invasive Electrophysiological Physiologic Studies EP 방법입니다. 전기 생리학적 검사, 여러 개의 멀티폴라 일렉트로드 를 이제 비너스 시스템으로 삽입을 해서요. 우리가 카테터리제이션 하는 거죠. 심도자법을 이용해서 카테터를 심장 안으로 집어넣어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atria, ventricle, his bundle, bundle branch, accessory, pathway 등등의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그런 어떤 전도, 컨덕션 시스템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카테터 팁에다가요. 전기 자극을 주어서 이제 자극을 인위적으로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전도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이 있죠. 진단점 목적으로 또 많이 사용이 되는데 약물을 썼을 때 약물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또 혹은 갑작스럽게 환자가 사망할 그런 서든 데스의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예측하기 위해서도 사용을 합니다. 네, 이 그림은 EP방에서 실제 카테터리제이션을 통해서 전기자극, 그 EP 검사를 하는 것의 그림입니다. 침습적인 진단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